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평온했던 대한민국 대전시의 한 초등학교에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엄마 아빠를 향해 뛰어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굣길. 하지만 2025년 2월 10일 그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8살 김하늘. 그날 그녀는 영영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교실, 선생님, 그리고 학교. 그 모든 것이 비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실화 기반 충격 사건을 분석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강진우 사건 수사입니다. 사건 개요.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담임 선생님, 48세의 여교사 A씨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교사가 그 손으로 제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교육계와 행정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건의 전개 오후 4시 30분. 하늘이는 손에 그림을 들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A 교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여기 재밌는 책이 있는데 잠깐만 볼래? 익숙한 선생님의 부름에 하늘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시청각 기자재실로 따라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아무도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의 시작 30분이 지나고 하늘이의 부모는 아이가 오지 않자 휴대폰 GPS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고 복도를 헤매다 마주친 건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A 교사의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본능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의도된 동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고 학교 행정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결정적인 구조의 타이밍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하늘이의 부모는 아이가 오지 않자 휴대폰 GPS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고 복도를 헤매다 마주친 건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A 교사의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5시 30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신고와 설명을 들은 경찰은 곧장 기자재실로 향했고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기자재실 안.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참극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교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명백한 방어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얼마나 저항했을지를 생각하면 현장에 있던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 교사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자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얕았고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하늘이는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모든 구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을 나오는 구급대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아이의 부모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가족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시 30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기자재실 안.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참극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교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몸 위에 올려져 있었고 선명한 방어흔이 보였습니다. A 교사는 벽에 기대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6비밀. 정신질환과 방치된 시스템 수사가 진행되며 드러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A 교사는 2018년부터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수차례 감정기복과 충동 행동으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 문제 교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의 수업 도중 울음을 터뜨리거나 동료 교사를 밀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 12월 그녀는 6개월의 휴직계를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단 3주 만에 아무런 심리평가도 없이 학교로 복귀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정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직 당시 제출한 의료 서류는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교육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귀 후에도 충동적 행동을 계속 보였고 사건 발생 5일 전에는 동료 교사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교무실 물건을 부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단순한 스트레스로 치부하며 내부 보고에 그쳤고 교육청도 아무런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경고들이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치가 부른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습니다. 7. 살해 계획, 냉정하고 계산된 준비. 이 사건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하에 저질러진 살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A 교사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기자재실을 열어두었고 CCTV에는 하늘이를 특정해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 도구인 칼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2km 떨어진 철물점에서 구입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주방용 칼이 아니라 절단 전용 특수 칼이었습니다.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공격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학부모 상담이 없는 날을 택했고 해당 시간에는 행정 인력도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조건이 범행을 위해 조율되어 있었고 실행에는 단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살인 행위였습니다. 8. 범행 은폐 의도, 침착하고 치밀한 거짓. 범행 직후 A 교사는 어떤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할머니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손녀를 찾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조용히 열쇠를 숨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그녀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손목에 자의 흔적은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충동적 범죄자의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진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구조될 수밖에 없는 기피의 자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정 여론을 유도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외면했고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9. 마무리. 조용한 분노, 사회적 경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의 허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그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행정의 책임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참사였습니다.
하늘이의 부모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나요? 왜 아무도 내 딸을 지켜주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법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이력이 있는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의무화, 현장 복귀 전 면담, 동료 신고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려면 먼저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해야 합니다.